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왕 가수가 내 행복이야, 내 행복.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반야바라 이러면서 이제 절로 이제 사찰 분위기로 탁 나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하신 우리 모든 중생을 둘이 살피시는 부처님, 저희 딸인 한현주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원만한 합격을 이루기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하여 기원하오니 평소에 노력하여 얻은 학업 실력을 빠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우선 이제 거룩한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이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그녀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사는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딸이 그래도 공부를 잘했나 봐.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학원 픽드랍을 해주면서 학원 셔틀을 해주면서 엄마의 삶을 보내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고 그냥 아이들만 케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첫째가 이제 고등학생 3학년인데 걔를 이제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학원 셔틀을 하면서 자기는 밥도 못 먹으면서 애 도시락 싸들고 엄마는 편의점 사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차에서 그러면서 생활을 온전히 하셨어요. 헌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녀.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녀의 사랑은 그녀를 소녀로 만들었고 그대의 삶에 이제 점점 이제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잘 되는 마음 하나로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녀. 그래서 이제 뭔가에 이제 아내만 나오는데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요. 진짜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자식도 남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정을 찾아온 남편과 딸이에요. 남편하고 딸이 같이 찾아왔어. 네? 가수 덕질이요? 한동안 뭐 트롯이 유행하고 뭐 팬들이 엄청 늘어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까지 빠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가요 엄청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너무 심하게 변해버렸어요. 이제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탐정이 사실 저희 어머니도 트로트 광팬이세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계속 보시고 뭐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게 밝아지시고 일상도 되게 행복해지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좀 심각하게 달라지셨나 봐요. 혹시 갑자기 트롯에 빠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가 그렇게 취미 삼아서 보고 행복을 느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나 진짜 저희 딸이요 대학에 합격한 뒤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막 컴퓨터에다가 이제 합격 이걸 딱 보는데 합격을 했어요. 의대에.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 그래갖고 이제 엄마 웬일이니 그래갖고 이제 온 가족이 막 끼어안고 하면서 잘했어 말해서 울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딸의 의대 입시도 준비했고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애 엄마도 딸도 딸의 합격 소식에 저도 아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좋은 일만 남았다고 싶었는데 그날부터 이제 합격 소식 듣고 나서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맥주를. 원래 같았으면 남편 기다려서 이제 밥을 한다거나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원래 하던 행동이 있는데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자유를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보 입시 끝났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에이 하기 사는데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그래 나도 이제 좀 숨 쉬는 것 같아. 뭐야 그 옷은? 그랬더니 트롯의 특이의 새바람 왕행복이라고 몰라? 왕행복? 이제 그 왕행복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이 티셔츠를 아내가 입고 있었더니 엄마 왕행복 찐팬. 그때 딸도 있어요. 엄마 왕행복 찐팬 됐대. 갑자기 굿즈를 사질 않나? 아빠 엄마 제대로 덕질하려나 봐. 이제 그렇게 처음엔 좋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짜장 맛있게들 먹어요. 그래갖고 이제 밥을 막 먹는데 이제 다들 이것 좀 들어봐.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남편이랑 아내 이제 식탁에서 들어봐. 이게 왕행복 노래인데 안 빠져들 수가 없어. 진짜 참 좀 이따가 생방 때 문자 투표하니까 당신하고 현주하고 우리 왕행복 꼭 눌러줘야 돼. 알았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요. TV랑 트롯은 이 사람 관심도 없었는데 쓸데없는데 막 돈 쓰는 걸 질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임신 내내 우울증이 있었던 아내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우울증이 좀 있었나 봐요. 아내가 좀 밝아져서 좀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제 딸도 저도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한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 푸니까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엄마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엄마가 딸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와야 돼. 현주야, 이게 좀 도와줘. 뭔데 이게? 했더니 음원 구매? 이걸 왜 해? 그랬더니 이거 우리 행복이 음원 차트 순위 올리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 이번에 꼭 10위 안에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외부 행사 몸값도 올라가고 광고도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팬클럽 회원들하고 6시 정각에 음원 구매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딱 음원을 산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좀 틀어줘. 알았지? 엄마, 이거 좀 아니지 않아? 그래갖고 이제 아니 가수 잘 되게 해준다고 저한테 막무가내로 가수 관련 투표 부탁하고 음원 구매를 부탁하는데 뭐 가수 나오는 영상을 죄다 조회수 높여달라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제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에요. 엄마 나 이거 숙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야 넌 중학생이 아직도 이거밖에 못해? 야 좀 스스로 좀 해봐. 모르면 네 누나한테 물어보든가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면서 알았어 혼자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그냥 방으로 시무룩해서 들어가요. 그걸 딸이 보고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제 시험 기간인데 좀 봐주고 그래야지. 야, 내가 니네 뒷바라지만 20년 동안 했어. 근데 니네들 엄마 부탁 하나 하는데 이런 것도 못 도와줘? 내가 뭐 그렇게 큰 부탁했니 너네들한테? 니네 나한테 이러면 나 서운해. 이제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기집애 같으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엄마도 대신 남동생 현승이 좀 잘 봐줘. 엄마가 요즘 신경 안 쓰니까 쟤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하잖아.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야, 나는 네 뒷바라지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현승이 입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치가 떨리고 겁난다 얘.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그래도 좀 해줘. 알았어. 참 현주야 너 행복이 노래 들어봤어? 너무 좋지 않니? 진짜 엄마는 행복이 때문에 산다 요새. 우리 행복이 진짜 너무 좋아 정말. 그랬더니 이제 좋아하는 가수 성장을 돕겠다고 어린 남동생을 방치하는 게 제일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정도가 선을 완전히 넘었고요. 그다음에 앨범을요 100장을 샀어요 엄마가. 그래서 남편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샀었지? 주변에 선물을 좀 하려고. 이게 다 얼마야? 한 장에 15,000원이라고 하니까 뭐야 한 장에 15,000원인데 100장 선 이거 150만 원 아니야? 지금 당신 미쳤어? 그랬더니 내가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해. 내가 그동안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백 같은 거 산 적 있어? 애들 지치작거리하면서 내가 뭐 돈 쓴 적 있어? 나 날 위해 돈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처음으로 내가 150만 원 날 위해 썼어. 이게 당신한테 그렇게 쿠사리 먹을 짓이야? 이제 아내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차라리 쇼핑을 하지. 앨범을 왜 사냐 앨범을. 그냥 가방이라도 하나 사든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이거 가수 앨범 판매량 높여주는 산 거 아니야? 팬클럽 회원들끼리 막 공구로? 그거는 팬클럽 카페에서 앨범 공구 떴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몇 배짜리씩 사는데 동참한 건데 그런 걸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너희들은 정말. 당신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무슨 물건을 사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돈은. 그래서 가수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가수 좋아하는 건 안 말리겠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데까지 큰 돈을 써가는 건 좀 줄였으면 좋겠네. 이제 남편이 경고를 줍니다. 쓸데없이? 알았어. 나 안 해. 내가 언제 이런 데 돈 쓴 데 있어? 취미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돈 써봤는데. 됐어. 다들 진짜 너무들 하네. 가족이라 치고 내 편 대주지도 않고 내가 돈 쓴 거 가지고 쓸데없는 데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배신감 든다. 이게 가족이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 밥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각자 밥해 먹어. 나 이제부터 주부 손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진짜 집안일에 손을 뗍니다. 심지어 그 가수한테는요 100만 원짜리 건강 도시락을 조공으로 바치고 그 와중에 정말 아니다 싶었던 거는 여보 나왔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계속 이어폰을 듣고 막 음악을 듣는 거야. 누워가지고 아픈데도. 근데 이어폰 빼! 그러면서 이제 당신 미쳤어 진짜? 지금 당신 귀가 온통 염증이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이어폰을 왜 듣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생각에는 아내가요 단순히 극성 팬 수준을 넘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탐정이 그동안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아내분이 좀 과하긴 했네요. 근데 지금까지 일로는 저희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문제가 보이진 않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이 정도로 끝냈으면 저희도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급해서 엄마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흘러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5월달 됐으니까 가족여행을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가족여행? 이제 아내가 정색을 해요. 그랬더니 5월에 가족 행사도 많으니까 겸사겸사 한번 처가도 한번 우리 집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고. 글쎄 난 별로 안 땡기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 이번에 암 재발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우리 모시고 여행 한번 다녀오자. 여보 여보.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이렇게 핸드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보 나 말하고 있잖아. 뭐라고? 여행 뭐라고?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팬분들이랑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당신 진짜 여기서 왜 그래?
몸에만 집에 있지 아주 정신이 계속 밖으로만 나돌고 어버이날에 가족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지금. 어버이날? 아, 나 안 돼. 아, 나 그날 약속 있어 어버이날. 아니 무슨 약속을 어버이날 잡아. 아니 그때 우리 행복이 그날 콘서트 한단 말이야. 그래 나 부산 가야 돼. 그치만 당신하고 얘기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네. 아무튼 나 그날 못 가. 알았지? 당신 그 콘서트 안 가면 되잖아. 당신 가족 행사가 멍줘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 콘서트를 먼저 가야겠어? 팬클럽에서 투어버스 대절했고 이미 다 약속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빠져. 나 가서 행복이 응원해야 돼 진짜. 나 부산 내려가야 돼. 제발 적당히 좀 하자. 버스 대절이니 뭐니 그런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앞으로 현지 등록금이나 현승의 학원비나 돈 어떻게 쓸 거니라 생각해. 우리 돈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애들 아직 어린데. 아무튼 콘서트 꼭 취소해. 가족이 함께 하자는 날까지 콘서트를 가겠다는 아내의 말에 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 와중에도 누구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불안해하는 아내가 의심스럽더니 결국 가족여행을 안 가고 그 콘서트를 가더라고요. 아무리 가수한테 빠지고 정신이 나갔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팬클럽을 핑계로 딴짓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고요. 결정적으로는 수상한 증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애들이 치킨을 먹고 있어.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줘서. 야, 니네 엄마 왜 또 안 보여? 이제 아빠가 딸한테 물어보니까 또 볼 일 있다고 나갔대 아빠. 현승한테 저녁으로 배달음 시켜주고 그리고 아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뭘 줘요. 그랬더니 이 고지서인데? 1억? 1억? 야, 니네 엄마 이거 진짜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그 가수 뒷바라지 한다고 돈을 1억이나 대출을 받은 거야 지금? 미쳤네 진짜. 생활비로 감당이 안 돼갖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어 니네 엄마가 지금. 아빠 설마 진짜 엄마가 가수한테 쓰려고 돈을 대출 받은 걸까? 근데 아빠 사실 요즘 엄마가 가수 덕질할 때랑 좀 뭔가 다르고 이상해. 지금은 막 핸드폰도 손에 놓지 않는 게 온전히 가수 덕질할 때랑은 좀 달라. 컴퓨터로 엄마 카톡 연결을 내가 좀 확인을 좀 해봤거든. 근데 아빠 엄마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아 누님 생일 선물 너무 고마워요. 이 명품 운동화 신고 가을 때마다 우리 누님 생각할게요. 영석씨 우리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전 24시간 대기 중이에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 만남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영석씨랑 밤새도록 얘기 나누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한 카톡을 발견한 거예요. 탐정님 대체 이 여자가 팬클럽 활동을 핑계로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건지 1억이라는 돈은 대체 어떻게 쓴 건지 이 여자 뒤를 좀 밟아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항은 모두 이해했고요. 어머님이 활동한다는 그 가수분 팬카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행급품이요. 행복을 그대 품 안에. 행급품. 그리고 직접 팬클럽에 가입하기로 한 탐정은 의뢰인의 아내가 덕질 중인지 불륜 중인지 조사를 착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의뢰인 아내의 뒤를 밟았고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막내가 등교를 하면 아내가 바로 팬클럽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갖고 카페 공지 보니까 오늘 팬클럽 정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실장도 이제 그 탐정의 이제 그 조수가 그 팬클럽으로 가입을 해갖고 덕질을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팬클럽에 참석한 듯한 의뢰인의 아내를 따라붙게 되었고 덕질의 삶 그들만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해요. 어서 오세요. 다들 어서 오세요. 1등님 어서 오시고 해피더프님 오랜만이야 말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막 모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일단 오늘 안건은 우리 왕 가수님이 곧 이사를 가잖아요. 이제 팬클럽 이제 안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팬클럽 행복을 그대 품 안에 그 해서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걸 좀 채워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엄마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수님이 우리가 사준 냉장고를 쓰고 TV를 보고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떨리네요. 이 최고급 물건들을 그냥 꽉 채워주자고요. 좋아요. 막 그러면서 참 두 번째 안건 3달 뒤에 우리 가수님 생일이잖아. 그것도 얘기해야 되지 않나? 내가 우리 첫 손주 돌잔치를 못 챙겨줘도 우리 가수님 생일을 챙기고 싶어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진짜 애타게 오늘만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좀 특별한 선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막 사람들이 의견을 막 내기 시작해요. 요즘 음원 차트가 좀 뒤로 조금 밀려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던데 우리 자신감을 좀 올려줄 만한 명품 시계는 어떨까요? 좋아요. 너무 괜찮다. 역시 우리 행복님은 시원시원하게 통이 크시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수님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님이 이제 엄마예요. 일단 제가 카페에 공지를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이사의 명품 생일 선물까지 펜션 클래스가 다른데 이거? 이렇게 챙겨주려면 회원들 각자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은 내야겠는데 도를 넘는 팬심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이제 쫓아가서 보는데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이제 신입 회원들한테 이제 인사를 아내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어요. 내가 노년기에 우울증 왔잖아.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왕가수님 노래 듣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더라고.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내 삶이랑 왕가수님의 노래랑 너무 잘 맞는 거야.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자꾸 응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입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나는 이제 다른 이제 회원이 나는 유방암 항암 치료 받다가 우리 가수님 알게 됐어요. 항암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가수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딱 듣는 순간 가사가 귀에 읽히더라고. 그러면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왕가수는 내 인생을 살린 사람이라니까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로부터 이제 확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한테 행복을 주셨어. 정말 중년의 힘든 삶의 고비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가수의 목소리는 회원들의 지친 삶을 위로해 주었고 자신들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가수에게 받은 그 사랑과 고마움을 갚고 싶어 회원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웠던 건 팬카페 안에서 가수님을 빛내주기 위한 여러 공구, 기부 릴레이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회원들이 도를 넘는 충성심과 경쟁심으로 무리까지 해서 사랑하는 가수에게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뢰인의 아내 역시도 거기서 특히나 열성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보자 아내랑 하고 이제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있다 먼저 아내가 자리를 떠요. 그럼 무슨 일이 왜 같이 안 있지? 하고 따라가요. 수상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호텔에서 옷을 원피스 같은 걸로 싹 이렇게 갈아입고 나와요. 호텔 바에 그 스카이 라운지 같은데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영석 씨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영석 씨 있잖아. 영석 씨도 누님 오늘 너무 섹시하시네 진짜. 칵테일 한 잔 콜? 그러게 옷까지 갈아입고 호텔에 오시면서 가수 덕질을 하며 동시에 바람을 핀다? 도대체 둘은 어떻게 만난 것인지 신중하게 관찰을 하고 있던 저 누나한 호칭에 팬클럽 활동에서 만난 사이려나? 아내분이 예전에는 가정밖에 몰랐다고 하니까 탐정이랑 이제 조수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기 전까지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뒤에서 몰래 지켜봅니다. 칵테일 한 잔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근데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여보세요? 알았어. 네, 금방 갈게. 저 영석 씨 죄송해요. 제가 지금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전화를 받던 아내가 급작스럽게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시어머니의 재발한 암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의 아내가 상주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단 조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간 거죠, 아내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어버이날 여행을 갔었어야 되는데 진짜 이제 당분간 상중이랑 이제 외출 안 하실 것 같은데 탐정이랑 전화 통화를 해요. 남편이랑. 일단은 저희도 계속 따라붙긴 하겠지만 상중이라서 큰 일은 없지 않을까요? 했더니 일단은 살펴봐야죠. 근데 이제 딸한테 전화가 왔더니 뭐? 어머님이 장례식장을 나가셨다고요? 뭐? 엄마가 없어서? 엄마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는지. 아빠 충격받을까 봐 차마 말도 못하고 있다 급하게 둘러대고 있는 건데 어머니 어디 간다고 하고 나가신 거죠? 영석이 만나러 간 거야? 아빠가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있어. 신경 좀 써.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엄마는 계속 장례식장에서 핸드폰만 하니까 딸이 엄마 손님 들어오시잖아. 좀 신경 좀 써. 그러니까 어떡하지? 엄마 지금 급한 볼 일 있는데. 뭐? 지금 여기 나가겠다는 거야? 장례식장은 엄마 지금? 2-3시간이면 되거든?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 엄마 미쳤어? 상주가 어딜 가? 그랬더니 오늘 급하게 만나야 될 사람인데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빨리 갔다 올게.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갖고 엄마가 상복을 벗어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아마 그 남자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봤던 그 남자 같던 생각이 들었으면서 그 호텔에 다시 찾아가요. 역시나 옷을 갈아입고 영석 씨를 만난 아내를 발견을 해서 착착착착 사진을 찍어요. 근데 뒤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는데 영석 씨 죄송해요.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2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제가 바로 장례식장 가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또 옷을 갈아입고 간 거야. 2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럼 10분 후에 호텔방으로 그럼 올라갈까요? 설마 했는데 진짜 여기 계시네요. 남편이랑 다 같이 와 있어요. 딸이랑.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상중에? 근데 저 남자가요. 누님은 달라붙는 게 좀 뭐랄까 좀 사기꾼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갑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현금을 그 남자한테 주는 모습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남자한테 여기 3천만 원 가입비 드렸으니까 저 VIP 멤버십 된 거 맞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영석이한테. 했더니 축하해요 누님. 돈을 이렇게 챙기면서 누님은 5번째 프라이빗 회원 되셨어요. 앞으로 오늘같이 개인적인 팬미팅 왕가수랑 둘이 식사도 하고 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할 겁니다. 우리 가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도 내줘서 어떡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내는 막 그러는 거야. 3천만 원 주고서 그 가수랑 밥 먹는 거 그런 게 좋은 거지.
저한테 진짜 늘 행복이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누님 같은 특별한 분들하고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우리 가수님이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행복이가 뭐 옛날부터 행복이가 저라면 뭐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다 믿고 그랬으니까 어릴 적부터 외롭게 크셨다고 했는데 우리 왕 가수님이 영석 씨 같이 이렇게 믿음직한 형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부랴비 관리도 해주시고 너무 잘 됐어.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영석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은 드렸지만 이 혜택은 시크릿, 프라이빗이니까 이거를 절대 주변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왕가수 기다리는 방으로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요? 네, 가시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성팬의 팬심을 이용해 돈을 뜯는 악덕 사기꾼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탐성이 저기요 잠깐만요. 그래갖고 이제 말라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조공혜 씨 이제 아내 보고 그래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저 탐정입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연예인 만나고 해주겠다고 해서 매니저인 척 팬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돈 뜯어내는 사기꾼 탐정이에요.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탐정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당신들 미쳤어? 어디서 생 사람을 잡아? 누님 빨리 가시죠. 이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이거 뭐라는 거야 지네들이. 그러니까 있으면 이제 왕가수 올 시간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탐정이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떤 탐정이 전화를 걸어요. 난데 고마워. 일단 너가 전화 한 통을 좀 내가 아까 말하는 그 상황이거든. 너가 여기 너 팬한테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때 잠시만요 받아보세요. 근데 진짜 그 왕가수랑 전화 통화를 연결해줘요 이 탐정이.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저 왕행복입니다. 어머 행복님, 어머 웬일이야? 어머 행복님 맞으세요? 어머 반가워요. 어떻게 영광이에요. 막 이러니까 이제 저는요 사촌형 없고요. 부디 그 사기꾼한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매니저한테 돈을 받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VIP 멤버십 같은 거 애초에 없어요. 그 가수가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구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요. 제가 동석대 연영과 에이스 출신이거든요. 이번 사건 맡으면서 혹시 현업에 있는 동기들한테 미리 체크를 좀 해놨는데 이런 상황에 이 카드를 내가 이렇게 쓸 줄 몰랐네. 그때 이제 그 사기꾼이 나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아줌마가 왕가수 사촌이라 그래갖고 돈 준 거 나 안 받았잖아. 아니요? 맞죠? 나 돈 안 받았잖아 했더니 스스로 먹잇감을 자처하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 의뢰인의 아내. 그렇게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 그녀를 극적으로 빼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바탕 큰일 날 뻔한 거야. 근데 여보 미안해. 이제 남편이랑 딸이 다 알게 됐으니까 여보 미안해. 엄마가 할 말이 없다 진짜. 그랬더니 이게 말이나 돼? 상주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 가수 얼굴이나 보겠다고 상복을 벗어던지고 나가? 엄마 바보야 진짜? 엄마 그 호텔방 들어가서 지금 좀 어떻게 됐을 줄 알아. 그 사기꾼한테 못 뺏기고 사진 찍혀서 협박도 하고 돈 더 뜯겼어 진짜. 엄마 진짜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수가 뭔데 엄마 그렇게 돈 정신 팔려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울면서 너무 고마워서 그랬어. 내가 너 입시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네 엄마 마음을 알아?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하고 갱년기하고 같이 왔다더라. 나 그래서 우울증에 또 계속 먹고 있었어. 맨날 야근하고 바쁜 당신한테 내색하기도 좀 그랬고 공부하는 현주한테 티내기도 좀 그랬고 정말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들은 어느 날 그 사람의 가수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내 이야기 같은 거야.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위로해주는 목소리 때문에 나 겨우 하루하루 버텼다고. 입시가 끝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현주가 대학에 들어가고 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내 마음이 갈 데가 없이 공허하더라고. 허탈함이 몰려오더라.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내 인생은 뭔가 애들 뒷바라지마다 끝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도 우울해지던 그때 팬클럽 카페에 가입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즐거워지니까 우울증도 나았고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왕가수한테 쓴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 내가 받는 그 기쁨, 위로 그게 너무 컸거든. 그 돈에 비해서. 나는 그리고 약속한 거야.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처럼 쇼핑에 빠져서 명품을 사드린 것도 아니고 나 살려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돈 쓰면서 기분을 좀 푼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 인생의 고고함을 찾은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막 그러는 거지. 내 남편이 그걸 변명이라고 해? 사기꾼한테 걸려든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왜 혼자 끙끙 앓면서 그렇게 생각해. 이제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덕질 때문에 어머니는 가족여행도 못 가고 떠났어. 현승이는 엄마 없이서 청소년기 보내느라 성적은 다 떨어졌고 당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어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탐정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냥 행복히 그냥 떠나보내고 정신 차릴게. 이제 현승이도 돌봐야 되고 나 다시 마음 잡아볼게. 여보 나 용서해줘. 미안해 여보. 나 오늘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의뢰인은 삶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했고 해체될 뻔했던 가족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남편이 찾아와요. 이 여자가 완전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아니 얼마 뒤 또 다시 들려온 아내의 가출 소식. 우리는 그 다시 사라진 아내를 찾아 나섰고 뜻밖의 곳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팬카페 갖고 이제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쫙 스케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어디서 모이기로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탐정이 가요. 근데 이제 방송국 앞에서 줄을 서는데 기자들은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가짜뉴스 퍼뜨리는 방송국은 즉각 처벌하라 처벌하라. 그래서 거기서 피켓 들고 엄마가 시위하고 있는 거야. 그 왕가수를 위해서. 왕행복은 호스트 출신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나서 안녕하세요. 이제 엄마가 이제 인터뷰를 해. 왕행복 씨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왕행복 가수는 절대 호스트 출신 아니에요. 우리 팬들은요 왕행복 가수의 이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왕행복 가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팬들이 힘을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과거 호스트 의혹에 휩싸여 여론의 몸매를 맡게 된 가수와 위기에 빠진 그를 구하겠다며 집을 뛰쳐나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투쟁에 나선 의뢰인의 아내. 억대의 변호사 비용까지 감수하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의뢰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거기 찾아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야 너도 기사 봤지? 이거 기사 봐서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 왕가수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너도 봤지? 사람들이 그냥 아주 못됐어. 아주 그냥 왕가수가 성공한 거 보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왜 이래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남자가 젊어서 여자들 만나 술도 마시고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지네들은 젊었을 때 안 그랬어? 그치 여자 만나서 논 거 가지고 뭐 호스트 출신이 뭐네 진짜. 야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 진짜. 엄마 지금 아들 버리고 나와서 이러고 피켓 들고 있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안 창피해? 야 내가 왜 창피하니? 나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너 의대도 보냈어.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겠다는데 그게 왜 내가 창피받아야 되고 내가 왜 너한테 손가락질 받아야 돼? 야 너 내 딸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하고 싶은 게 이거야? 과거가 문제가 있든 말든 가족을 내팽개치고 맹목적으로 그 가수 좋아한다는 게 그게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고 엄마가 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넌 잘못 안 해? 이제 갑자기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해야 돼. 넌 실수 안 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흠도 있는 거지. 지들은 얼마나 깨끗해가지고 다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겠대. 더는 엄마 이러는 거 못 보겠대. 엄마 그래도 괜찮아 진짜? 그래 이혼해. 진짜 참 나 힘들 때 네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억울하네. 나 죽도록 힘들 때 내 마음 알려준 거 왕가수밖에 노래밖에 없었어. 야 그래도 내가 살았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서 내가 의대 간 거 왕가수 덕분이야. 알아? 아빠랑 니들이 우리 왕가수한테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될 판에 뭐라고? 이지아수 기껏 키워냈더니 뭐 시건방을 떨면서 엄마를 뭐 가르치고 이혼을 들먹거려? 야 이 나쁜 년아 니가 그런 내 딸이야? 이제 엄마가 이혼해. 나 가족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안 해.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탐정이 이제 불러요. 딸을 괜찮냐고 했더니 엄마 이제 그만 놔줘야겠어요. 가족 없이 저 삶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냥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평범한 팬심을 넘어 지독한 집착의 끝을 보여준 의뢰인의 아내. 의뢰인은 결국 아내분과 22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하며 부부의 인연을 끝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희망에 가득 찬 가슴을 열고 지성으로 바로 이제 아내가 또 절에 사찰에 가요. 희망에 가득 찬 가슴을 열고 지성으로 바로 빛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자비로운 부처님, 부질없이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하겠나오다. 우리 왕행복의 악연 구설수를 모두 피하고 왕행복의 건강을 키워내 주시옵소서. 감흥하소서. 이런 모든 일이 빠짐없이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주옵소서. 이제 절에 가서 예전에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엄마가 이제는 왕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끝나요. 대체 무엇이 그녀를 가정까지 버리게 만든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묻겠죠. 당신이 택한 삶이 가족을 버릴 만큼 행복하냐고. 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고 인생의 모든 선택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겠죠. 지금 가는 길이 행복인지 불행인지가 오늘의 마지막 호소코였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싫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좀 서글프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헌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